제가 검찰청 앞에 농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야당 현직 국회의원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로 이 거리 비 오는 날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새벽까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염원하면서 오연호 대표와 방송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장 기각이 새벽에 이루고 나서 집에 들어가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맥주 한잔 마시고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저의 애견 시시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 6, 7명 정도가 저를 에워쌌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검사증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바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시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보면서 사유를 보니까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논란이 있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당혹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시는 내가 앞으로 집에 앉아서 압수수색 당하지 않겠다. 제가 아마 우리 검찰 역사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청에 직접 출두해서 2번이나 나를 구속시켜라, 나부터 소환 조사해라 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월 24일 날 파리에서 귀국한 이래 6개월이 돼가는데 아직도 저를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다 보수적인 분들 유튜브도 와 계시지만 아니 송영길 죄졌으면 빨리 구속시켜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바라는 바예요. 왜 빨리 수사를 하고 종결을 해야 다음 제가 생활을 설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검사가 자신을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회생활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 매출도 안 되고 기업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직장도 잃었잖아요. 파리에서 제가 방문학자로 월급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든 개인이든 불확실성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언제 나를 소환할지 모르고 출국 금지도 시켜놓으면 아무런 사회활동을 계획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되면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연락하기도 어려워지고 모든 사회활동에서 고립되면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수입은 없어지고 변호사비는 들어가고 사회 경제적으로 말려 죽게 만드는 비겁한 행위이죠. 그래서 검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수사를 한 것은 잘못된 수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1년 반 2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1년 2년을 수사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표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지금 6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직접 수사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고 저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 뭔가 호의를 베푸고자 했던 분들 100여 명이 넘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도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비겁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형법의 보충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검사와 의사를 비유합시다. 신체가 어디 아팠을 때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질병, 범죄는 일종의 우리 사회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범죄가 움트고 범죄가 심화되면 당연히 검사가 그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이 사회 질서 유지에 당연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배운 형법의 기능이란 게 뭐냐? 형법의 보충적 성격입니다.
우리 사회 질서는 형법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서는 가족 윤리가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 윤리가 있고, 직장인 직장 윤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사찰은 사찰의 법이 있고, 모든 각 직장마다 내부의 규율이 있습니다. 도덕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들이 다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정말 범죄가 중대해서 도저히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회적 일탈 행위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형법의 보충적 기능은 엄격히 지켜져야 됩니다. 독재주의 국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형법이 앞에 나서서 KGB 캐시타포가 나서가지고 정치적 반대자를 진압하고 구속시키고 고문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팠는데 상처가 났습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바르면 될 것을, 이걸 고름이 썩었다고 잘못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생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면 그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생사를 쫓아내서 다른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멍청한 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 범죄 혐의가 심화돼서 도저히 검찰권을 동원해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부패하고, 한동훈 장관이 말한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부패행위, 내부에 고발자가 발생하고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범죄를 진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미 골물대로 골랐기 때문에 바로 수색하면 증거가 바로 나와서 바로 기소하거나 구속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370번,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해도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상처가 나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바르면 될 상처를 이 검사들이 고름이 썩었다고 잘못 규정을 하고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돌팔이 의사, 돌팔이 검찰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송영길이 죄 졌는데 뭐 왜 떠들고 있느냐?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수사해라고 지금 온 거잖아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길 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조사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준비가 안 됐다. 부를 때 와라. 그럼 왜 프랑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불러내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유튜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도망을 갑니까? 뭘 합니까? 나부터 수사해서 구속시키려면 나부터 해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6개월 동안 100번을 압수수색해도 준비가 안 됐으면 잘못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중단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 송영길 지금부터 일단 1차로 10월 말까지 국민 릴레이 농성을 통해서 이곳에서 국민적 그런 에너지를 모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 이곳에 오면 저를 돕는 변호사들과 함께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에게 여기 와서 신고 접수해 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필요한 것은 공수처로 넘기고 또 필요한 것은 민주당에 제보를 해서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검사는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